이제 3개월 됐으니까 젖꼭지 사이즈 바꿔야겠다. 이왕 사는 거 큰 젖병 사서 처음부터 오래 쓰는 게 낫겠지. 좋아, 구매! 안녕하세요. 똑똑한 엄마들의 똑똑한 TV 맘똑TV. 오늘은 젖병 준비부터 올바른 젖병, 젖꼭지 선택 방법과 교체 시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젖병 수유를 위해서는 가장 기본인 젖병을 준비해야겠죠.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젖병과 젖꼭지를 언제부터 준비해야 할지, 몇 개를 살지, 어떤 제품을 구매해야 할지 정말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젖병은 출산 전에 구매해도 무방해요. 하지만 조리원에 있다 보면 완모나 혼합수유, 분유수유에 따라서 젖병 개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조리원에서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젖병을 언제 구매하더라도 일단은 최소한만 준비해도 괜찮다는 거죠. 아무리 국민템이라 하더라도 아이들마다 빠는 것을 힘들어할 수 있기 때문에 젖병과 젖꼭지는 한두 개 정도 소량으로 구매해서 아기가 잘 빠는지 확인한 뒤에 그때 추가로 구입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그럼 하루에 몇 개의 젖병이 필요할까요? 쉽게 젖병은 아기가 하루에 수유하는 횟수만큼 구비하면 편해요. 예를 들어 하루에 8번 수유를 하는데 젖병이 8개면 저녁에 한 번에 몰아서 세척을 하면 되지만 젖병이 4개라면 중간에 한번 세척하고 열탕 소독하는 과정을 거쳐야겠죠. 그래서 수유텀이나 젖병 세척 시기에 따라 개인차는 있지만 모유 수유를 하는 경우에는 외출 시를 대비해서 한두 개 정도의 여유분이 필요하고 혼합 수유의 경우에는 3개에서 4개, 그리고 유축 수유나 분유 수유의 경우에는 4개에서 6개 정도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젖병을 구매할 때는 젖꼭지를 포함한 건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구매해 주셔야 하고요. 젖꼭지를 미포함한 젖병은 이렇게 오거든요. 이어서 젖꼭지는 젖병과 같은 개수나 1개 정도 더 여유있게 준비해주세요. 왜냐면 생각보다 세척하다 찢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젖꼭지를 세척할 땐 젖꼭지 끝을 손가락으로 막고 세척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젖병을 세척하기 위해선 추가로 젖병 세정제와 젖병 세척솔, 그리고 열탕 소독할 때 필요한 젖병 집게와 젖병을 말릴 젖병 건조대도 준비해주세요. 자, 이어서 젖병 선택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젖병은 크게 PPSU, PP, 실리콘, 유리젖병처럼 소재로 분류할 수 있고 소재를 선택한 뒤에는 140에서 160mm, 240에서 280mm 이렇게 크기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젖병은 아기가 먹는 양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보통은 처음 구매할 땐 160mm로 구매하면 되는데요. 먹는 양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3개월 이후 1회 수유량이 160mm 이상으로 늘어난다면 그때 큰 사이즈로 교체하면 됩니다. 이때 젖병을 처음부터 큰 거 사서 그냥 쭉 쓰면 안 되나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아기 1회 수유량이 120ml로 보았을 때 이 젖병으로 수유를 해도 빈 공간이 많이 없죠. 하지만 큰 젖병으로 수유를 하게 되면 먹는 양보다 훨씬 더 많은 공간이 남게 돼요. 젖병에 빈 공간이 많을수록 아기는 그만큼 공기를 더 많이 먹게 되기 때문에 아기 수유량에 맞는 젖병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럼 젖병을 선택함에 있어 많고 많은 젖병들 중에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봐야 할까요? 말씀드렸던 PPSU, PP, 실리콘, 유리젖병들은 소재마다 각각 장단점들이 있고 개인의 선호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가장 많이 사용하시고 판매되는 제품은 PPSU 소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유한킴벌리에서 새롭게 출시된 그린핑거 베베그로우 젖병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첫 번째 PPSU 소재의 장점, 가벼워요. 사실 젖병 선택에 있어 이 점은 개인차가 있다 보니 나 유리젖병 무게 분유 타도 괜찮은데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출산 후에 손목이나 허리 등의 관절이 많이 약해지는데 특히나 손목이 약한 분들은 수유를 할 때마다 젖병을 계속 잡고 있어야 되는데 젖병이 무거울수록 생각보다 손목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산 전후로 손목 운동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수유에 적합한 가벼운 무게와 손에 밀착되는 그립감이 좋으면 잦은 수유에도 손과 손목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왕이면 눈금 표시가 진한 게 좋아요. 몇 밀리인지 명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어야 분유 타기가 쉽거든요. 이렇게 눈금이 진하고 뚜렷하고 직관적이어야 얼마 남았는지 잔량을 측정하거나 밤중 수유 시에도 편해요. 근데 투명으로 되어 있거나 잘 벗겨지거나 눈금이 너무 짧으면 분유를 탈 때도 그렇고 잔량을 측정할 때도 찾기도 힘들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는 젖병 입구. 젖병 입구가 넓을수록 분유를 타거나 세척할 때 훨씬 편리합니다. 그리고 베베그로우 젖병은 보통의 240ml 용량보다 넉넉한 280ml예요. 젖병 뚜껑도 한 손으로 열고 닫기가 편하고 또 다양한 젖병 디자인이 참 예쁘죠. 지금부턴 젖꼭지 선택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젖꼭지는 아기의 수유 속도를 조절하고 또 직접적으로 빠는 것이기 때문에 젖꼭지는 꼭 아기에게 물려봐서 아기가 선호하고 잘 빠는 것으로 선택하면 돼요. 그럼 어떤 젖꼭지를 구매할 것인가? 수유할 때 혀차는 소리나 젖꼭지 흡착, 그리고 수유 중에 분유가 양 옆으로 계속 흐르지 않고 편안하게 잘 먹고 삼키고 숨 쉬는 패턴이 잘 유지되는 젖꼭지가 우리 아이한테는 제일 좋은 젖꼭지겠죠. 이건 그린핑거 베베그로우 젖꼭지인데요. 보통 이렇게 엄마 유두와 비슷한 이런 유륜부가 적당히 넓은 모양의 젖꼭지를 많이 구매하고 사용하고 계세요. 하지만 아이들마다 구강 구조가 다 다르다 보니 이런 모양의 젖꼭지가 모든 아이에게 다 맞는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입이 굉장히 작은 아이들의 경우에는 유륜부가 또 너무 넓은 젖꼭지를 사용하면 입에다 물질 못하기 때문에 양 옆에 공간이 생겨 분유가 계속 흐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베베그로우 젖꼭지 유륜부보다 더 작은 젖꼭지들이 있는데 그런 유륜부가 작은 좀 슬림한 젖꼭지를 처음엔 사용하는 게 더 잘 맞을 수 있습니다. 또 아래턱이 들어가 있는 아이들은 수유할 때 아래턱, 이 이슬이 자꾸 말려 들어가다 보니 힘을 써서 빨기 힘들어 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또 유륜부가 너무 넓거나 단단한 젖꼭지는 빨기 힘들어해요. 사실 젖꼭지도 종류가 너무 다양하다 보니 같은 모양의 젖꼭지라고 하더라도 만졌을 때 부드러움, 단단한 정도가 각기 다 다르거든요. 꼭지의 길이도 차이가 있어서 아이들에 따라 또 꼭지가 너무 길면 유륜부까지 깊이 물리다가 헛구역질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같은 모양의 젖꼭지라고 하더라도 그린핑거 베베그로우 젖꼭지는 정말 부드럽고 얇아서 아기가 빨기 좋다 보니 부드럽고 아기가 빨기 쉬운 젖꼭지를 찾는 분들은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모유 수유와 분유 수유를 병행하는 분들은 유도 혼동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베베그로우 젖꼭지는 엄마 유두와 비슷한 촉감의 젖꼭지이다 보니 혼합 수유 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유도 혼동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젖꼭지에는 이렇게 에어밸브가 있는데요. 에어밸브는 아기가 젖꼭지를 빨 때 젖병 안으로 공기 순환을 원활하게 해줘서 젖병의 진공 상태를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여 수유 시 흡착을 억제하고 배앓이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그린핑거 베베그로우 젖꼭지에는 2개의 에어밸브가 있어서 꼭 인중 쪽으로 맞추지 않고 방향 상관없이 수유해도 돼서 편해요. 특히 밤중에 에어밸브 위치를 찾지 않아도 돼서 밤중 수유 시에 더욱 편리합니다. 이렇게 젖병과 젖꼭지를 잘 선택하는 것도 중요한데 젖병을 올바르게 물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젖병 수유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린 영상이 있는데요. 꼭지만 무는 것이 아니라 유륜부까지 전체적으로 물어 피실입이 되도록 해서 수유를 하라고 말씀드렸던 내용 기억하시나요? 하지만 개월수에 따라 아기 입 크기나 빠는 힘이 다르다 보니 어디까지 물려야 되나 혼동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린핑거 베베그로우 젖꼭지에는 성장에 따라 아기 입술 끝이 닿는 위치를 기준으로 이렇게 세 줄로 가이드 디자인을 적용시켜 아기가 어디까지 물고 있는지 엄마가 눈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젖꼭지 선택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보통 젖꼭지를 처음 사용할 땐 WS 사이즈를 구입해서 사용할 텐데요. 개월수에 따라 사이즈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조사별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어요. 하지만 같은 M 사이즈라고 하더라도 제조사마다 유속이 달라요. 베베그로우 젖꼭지를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WS부터 M 사이즈까지는 아기가 빠는 힘이 좀 부족해도 젖병을 뒤집으면 분유가 자연스럽게 떨어지도록 동그랗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사이즈별로 떨어지는 속도의 차이는 이렇게 비교가 되고요. 라지와 더블 라지 사이즈는 직접 빨아야 분유가 나오도록 Y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M 사이즈부터 Y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 아직 젖꼭지 빠는 힘이 약한 아이들은 M 사이즈 단계로 올렸을 때 잘 못 빨거나 수유가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베베그로우 M 사이즈는 동그란 형태의 라운드 홀로 되어 있어 편안한 수유를 도와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주의할 점이 제조사별 젖꼭지 사용 시기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개월수 되었다고 꼭지 단계를 바로 올려버리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바뀐 단계로 적응을 잘하는 아기도 있겠지만 아이에 따라서 평소대로 먹고 삼키고 숨 쉬려고 했는데 삼키고 숨 쉴 틈도 없이 막 바뀐 젖꼭지에서 콸콸콸 나오면 수유를 하다가 살에 걸리기도 쉽고 이게 반복되면 수유를 거부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기가 3개월 됐다고 바로 젖꼭지 단계를 올려버리는 것이 아닌 아기가 평소와 같이 편안하게 먹고 삼키고 숨 쉬는 패턴이 같다면 젖꼭지 단계도 당분간 유지해 주셔도 됩니다. 반드시 가이드라인의 기준이 아닌 우리 아이에게 맞는 단계를 사용하면 되니 너무 조급해하거나 걱정하지 말아주세요. 이어서 두 번째 주의할 점, 아이들에 따라 급하게 먹는 아이도 있고 천천히 먹는 아이도 있는데 간혹 수유 시간을 단축시키려고 사이즈를 업해버렸다가 외려 수유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 자기 패턴에 맞게 잘 먹고 있는 아이에게 단지 수유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단계를 올리지 말아주세요. 하지만 젖꼭지를 바꿔줘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기가 평소엔 잘 먹었었는데 갑자기 사례가 탁 걸릴 때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젖꼭지 끝이 미세하게 찢어져 있을 수 있으니 바로 확인해 주시고 분유를 탄 직후에 젖병에 공기를 빼는 과정에서 계속 쭈르륵 흐르기만 한다면 이런 경우도 젖꼭지가 찢어지진 않았는지 밝은 곳에 비춰서 확인을 해보세요. 이렇게 확인 후에 젖꼭지가 찢어졌다면 바로 같은 단계의 새 젖꼭지로 교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가 아닌 평소엔 잘 먹던 아기가 먹을 때마다 막 짜증을 낸다. 빠는 만큼 잘 안 나오니까 먹을 때 얼굴 빨개지고 땀나고 먹기 너무 힘들어한다. 먹는 시간이 너무 길어졌다. 그리고 그동안 없었던 젖꼭지 흡착이 생긴다. 쉽게 젖병을 빨 때마다 젖꼭지가 자꾸 찌그러진다면 다음 단계의 젖꼭지로 업그레이드 해보세요. 흡착의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젖꼭지 사이즈가 아기 빠는 힘에 비해서 단계가 낮거나 스크류를 너무 세게 닫거나 공기구멍인 에어밸브가 막혀서 공기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을 때 흡착이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흡착이 생겼다면 위의 사항들을 좀 고려해 보시고요. 그런데 간혹 안 녹은 입자가 꼭지를 막아서 분유가 안 나와서 짜증을 내는 경우가 있으니 수유 중에 짜증을 낸다면 이런 부분도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젖병과 젖꼭지들이 타 제품들과 호환이 가능한지도 중요한데요. 그린핀과 베베그로우 젖병과 젖꼭지도 다른 브랜드 제품과 호환이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젖병과 젖꼭지 교체 주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젖병은 제조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TPSU 소재의 경우에는 5개월에서 6개월마다 교체를 해주라고 권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젖병 한 개를 내가 하루에 몇 번 세척하고 사용하는지에 따라 사용 시기는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젖병에 잔기스가 생기거나 변색이 되면 틈새로 세균이 번식할 수 있고 젖병 속 찌꺼기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교체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젖꼭지는 2, 3개월마다 교체를 권장하는데요. 단 표면이 변색되거나 젖꼭지 끝이 흐려지거나 찢어진 경우 또 세척 후에도 젖꼭지에 기름기가 느껴진다면 즉시 교체해주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에게 맞는 젖병과 젖꼭지로 수유를 하고 1년 뒤엔 슬슬 젖병을 끊을 때가 오겠죠. 그런데 분유 딱 됐다고 젖병 버리기 아까울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 남는 젖병들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린핀과 베베그로우 젖병은 빨대컵으로 호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용하던 젖병에 이렇게 핸들이나 일반 빨대, 춥빨대처럼 액세서리만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빨대컵은 특히 어린이집 다닐 때 많이 사용하죠. 다른 방법은 계량컵이나 아이들 외출
시에 간식통이나 이유식통, 과탄산소다, 베이킹소다, 구연산 등의 보관통, 그리고 조미료통으로 사용하거나 쌀이나 콩 같은 걸 넣어서 장난감처럼 활용해도 좋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그린핑거 베베그로우 젖병, 젖꼭지와 함께 올바른 젖병과 젖꼭지 선택 방법, 그리고 교체 시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모유 수유보다 젖병 수유가 더 쉽다고 많이들 생각하시지만 아이에게 딱 맞는 젖병과 젖꼭지를 찾는 것은 생각보다 힘들어요. 아기가 수유를 할 때마다 짜증을 낸다, 버거워한다, 수유할 때 소리가 난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먹는 양이 적다, 수유할 때 자꾸 옆으로 흘린다 등등 엄마들이 이런 이유로 정말 많이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올바른 수유 자세를 기본으로 우리 아이의 수유 패턴, 구강 구조를 확인해 보면서 우리 아이가 수유할 때 어떤 점들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는 것인지 하나하나 맞춰 나가주세요. 그럼 마지막 이벤트! 분유 수유 중에 이런 고민들로 베베그로우 젖병과 젖꼭지를 사용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본 영상 게시물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사용해보실 수 있도록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꾹! 감사합니다.